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러닝 대표 유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6차 레포를 형성하라 라는 단어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레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레포라는 뜻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인데요. 상대와 같은 감정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레포라는 단어? 자, 그러면 이 레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로 2002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르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습니다. 2002 월드컵, 우리나라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자, 이때 2002년도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빨간 티를 입고 집에서든 밖에서든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빨간 티를 입고 여기에 모이셨었을 겁니다. 어디요? 맞습니다. 시청 광장 앞이요. 자, 여러분 혹시 스페인전 기억나십니까? 4강 진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 나왔던 곳입니다. 스페인전을 볼 때 굉장히 치열했었죠. 이 치열한 가운데 마지막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맨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선수분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장이시죠. 홍명보 감독님이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2대2 동점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있고요. 모두 저 마지막 한 골이 터지는 순간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감정 상태가 어떠시죠? 너무 불안 초조하시죠? 모든 촉이 하나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슛! 타는 소리와 함께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해요? 황금발로 기가 막히게 공을 찹니다. 그때 호루라기 소리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슛! 골인!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골 넣었구나. 어머, 골 넣었어? 이러시지 않으시죠? 다 같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다 어떻게 해요? 다 포옹하고 얼싸안고 신이 나서 다 함께 춤을 추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한참을 끼안고 좋아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저에게?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무슨 얘기냐고요? 상대와 나는 이미 같은 감정 상태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색하면서 내가 왜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같은 감정 상태가 되는 게 레포인데요. 그렇다면 이 레포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기술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요, 미러링이라는 거울 효과라고도 하죠. 상대방의 자세와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판매원도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요,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어떻게 해줘요? 같이 하이파이브 모양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같이 행동을 해줬을 때 친근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은요, 백트래킹입니다. 상대방의 말의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는 것. 자,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집단이 있으시죠? 어디요? 맞습니다. 114 안내원분들, 상담원분들입니다. 네, 고객님 찾으시는 곳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서초동의 홍콩 반점이요. 그럴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시죠. 네, 홍콩 반점 말씀이십니까? 라고요.
상대방이 말한 것의 중요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잘 들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따라해 주는 것. 굉장히 쉬운 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신다면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갑니다. 바로 마지막 기술, 페이싱입니다. 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요즘에 감 떨어졌다? 너 페이스가 좀 말려. 페이스 떨어지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페이스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강약, 말의 속도, 음색, 음조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남자친구에게 만약에 전화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자기야 뭐해? 나 오늘 회사 앞인데 우리 밥 먹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의 중이야. 들으셨습니까? 회의 중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전화를 받나요? 맞습니다. 미안해. 나 나중에 할게. 이렇게. 미안해. 내가 나중에 할게를 굉장히 작은 소리로 외치게 되죠.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의 속도와 음색까지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기술 미러링이었고요. 두 번째 기술 백트래킹,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 상대방의 호흡에 맞춰 말의 표현이나 강약을 같이 가는 페이싱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술 세 가지가 모이면 아까 2002년도 상황을 재현하는 레포,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 커다란 기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불필요하거나 불안해하는 요소는 감추시고요. 이제부터 상대방이 행동하는 모습과 그들의 어휘, 그들의 말투, 그리고 속도까지도 이해한 그들만의 맞춤형 전략을 가지신다면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